자, 15강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인데요. 얘는 그냥 저랑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얘입니다. 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얘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여기에 강제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관식 문제입니다. 느낌상 주관식 문제고,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느낌대로 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느낌대로. 느낌이 안 올 때 있죠. 느낌이 안 올 때는 복잡한 세무 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산이나 부채는 뭘로 처리한다? 유보. 자본은 기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산 부채는 유보, 자본은 기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붙여놨어요. 요렇게 연습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정기말 유보 잔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답은 한 가지는 답이 나와요. 뭐가 답이 나오냐면, 일단은 대손이랑 또 재고자산 평가는 무조건 뭐죠? 무조건 추인입니다. 얘는 총회법으로서 무조건 추인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전기말 유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 말 한마디로 얘가 답이 벌써 나와요. 얘가 이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송금산입 50만원 유보 감소. 이게 답이 나온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데이터를 소득금액 및 조정합계표에 넣으시면 돼요. 소득 및 조정합계표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넣으시면 됩니다. 직접. 넣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바로 갈게요. 요 3개 남았죠? 자, 문제 좀 더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한다 이 말입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 가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 송금산이 오른쪽이죠. 왼쪽이 입금산이, 왼쪽이 클릭해서 전기 대손이라고 할까요? 전기 대손이라고 치면 이렇게 딱 나오죠, 맞죠? 이래서 5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하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문제예요. 입력하는 거 생략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해놨죠. 전기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추인된다. 얘만 추인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도 무조건 추인이에요. 재고자산 평가도. 위에 선급보험료는 단기 중에 해당 기간이 모두 경과했다. 자, 선급보험료가 해당 기간이 다 경과했으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송금산입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송금산입, 선급보험료 이렇게 쓰고 답 적혀있죠. 70만원 하고 여기 조심할게요. 유보 뭐 써야 돼요? 감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설 주기주죠. 느낌대로 한다. 그럼 벌써 2개 했어요. 2개 했고, 얘는 언제 추인하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한도가 존재한다면 내가 올해, 즉 적게 감가상각해서 요만큼 무엇이 발생되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 추인하죠. 맞죠? 즉 공간이 남아야 추인하죠.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올해도 한도 초과가 발생되었죠. 그러면 얘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올해 거 자체가 송금 불산입 이렇게 왼쪽에 이만큼에 대해서 유보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경기말 유보 잔액에 추가로 더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가지는 했고요. 이 문제가 조금 별로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3번이 오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명세에서 회사 개상 퇴직급여 총담부채 전입액이 즉 회사가 8,800만 원으로 퇴직급여 총담부채를 적었는데 세법상으로는 7,600만 원까지래요. 그럼 오버가 얼마 오버했죠? 600만 원 오버했죠, 맞죠? 6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송금 불산입 어디? 여기죠? 송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하고 요금에 얼마? 600만 원, 1,200만 원이네, 맞죠? 1,200만 원에 대해서 뭐 처리하면 된다? 퇴직급여 충당 붙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적혀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답을 좀 빼놨어요. 자, 4번 문제. 자동차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부이자. 여기 보면 내가 경비 처리를 했다라고 볼게요. 자, 경비 처리한 놈이 되돌아오다. 그러니까 즉 취소가 되었을 경우. 자, 경비 처리한 놈이 취소가 되면 무엇으로 잡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경비로 잡아줘야 되겠죠. 요거 공감하죠? 내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는데 돌아오면 마이너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이 말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수익 처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내가 경비 처리를 안 했어요. 경비 처리를 안 했어요. 경비 처리 안 했는 것이 취소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경비라고 해요, 안 해요? 마이너스 경비라고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수익 처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도 말 공감하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다시피 세금과 공과고요. 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송금 산입이 아니에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경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환급되었다고 해도 수익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비 처리한 세금과 공과가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수익 처리는 마이너스 세금과 공과 처리해도 되고 자비익 처리해도 되고 시험에는 오히려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계정 과목과 상관없이 일단 플러스 되면 돼요. 그런데 얘가 취소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에 또 무엇을 달고 오냐면 환부이자라는 놈이 달고 와요. 환부이자가 뭐냐면 내가 1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취소가 되어서 돌아올 때 100만 원에 야 미안해 내 요만큼 이자 붙여줄게 하는 것이 환부이자예요. 얘도 또 뭐 달고 오냐면 환부이자를 달고 와요. 이해가죠? 이 환부이자는 내가 경비 처리했던 안 했던 무조건 붙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환부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은 뭘로 처리하냐면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입금 불산입, 다른 말로 송금산입. 제가 현재 문제 다시 볼게요. 자동차세 과호납금까지가 A 이야기고요. 환부이자가 A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는 자동차세 100만 원, 환부이자 3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ENG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경비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환부이자는 무조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얘는 단골이에요. 단골. 그래서 환부이자는 단골이에요. 너무나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해석해놨죠? 과호납금에 대한 환부이자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대로 외워도 좋습니다. 그대로 외워도 좋을 만큼 자주 나옵니다. 소득처분도 기타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프린터에 나와 있나요? 안 가려있죠? 뒤에 가면 이제 제가 좀 가려놨어요. 5번 문제. 위에 마이너스 유보. 자, 요거의 의미를 봐드릴게요. 얘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가 송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손금산입이었다 이 말이죠. 송금산입. 과거에 송금산입. 뭐라고 했냐면 재산세, 자본적 처리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여기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과거에
이렇게 처리한 것이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를 좀 보는 거죠, 문제에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5번은 어려워. 위에 요 송금산입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유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유보 감소라는 뜻도 아니고 유보 발생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송금산입 유보라는 뜻이에요. 송금산입 유보 재산세 자본적 지출 처리액 450만 원은 전기 사업연도 중 취득한 토지의 전기분 재산세를 토지 원가에 가산한 회계 처리에 대한 수정사항으로서 이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라고 처리했냐면 토지라고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장부를 B라고 할게요. 장부상에는 토지라고 쓴 거예요. 토지라고 450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야, 니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토지야. 그거 세금과 공과야. 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런 공식이 쌓여요. 얘로 바꾸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조정할 때 얘를 빼면 되지 뭐. 이렇게. 얘를 빼고 얘를 뭐 하면 되죠? 넣으면 되지 뭐.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가 일어나고 대변에는 토지라는 놈을 넣으면 세무조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얘는 비용이니까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얘는 자산이니까 뭘로 처리하면 된다? 유보 처리하면 되겠죠. 연마가 연마라고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송금산이 재산세 유보 발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가지고 세무조정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추인하죠? 언제 추인하냐면요. 장부에서 토지 지어버리고 세금과 공과로 바꾸면 추인하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부에서 고치면 또는 토지가 내 손에서 떠나가면 매각하면 그때 추인하면 됩니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결시 추인합니다. 해결시 추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 지금 보니까 당법인은 이를 당기 사업연도에 토지 가액에서 차감했대요. 아, 그럼 해결했네. 당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야, 그 세금과 공과 토지 아니잖아. 토지잖아. 토지 아니잖아. 토지를 이렇게 뺐대요. 이해가시죠? 여기 그냥 세금과 공과 쓰면 되는데 뭐 쓴 거예요? 2월 이익여금을 썼대요. 아이고야. 세금과 공과 쓰면 되는데 토지라고 썼대요. 얘는 이제 제대로 됐죠. 얘만 보면 제대로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세무조정이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아까 요거에 대해서 추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 추인이 어떻게 일어나죠? 유보 감소가 일어나요. 1차적으로. 해결됐으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답이 나왔고 두 번째는 얘 아니잖아요. 세금과 공과 와야 되잖아요. 얘를 또 뺍니다. 얘를 세무조정 또 합니다. 세무조정. 2월 이익여금이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는 분계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비용이니까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얘 세무조정 또 일어나요. 얘는 뭐죠? 자본이죠. 그래서 이익여금에 대해서 자본은 뭐로 처분하죠? 기타로 처분하는 또 세무조정이 또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요거를 이중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제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워드 쳐놨어요. 전기에 이렇게 해놓은 놈을 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깔끔하게 딱 들어와 있죠.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 답이 얘다 이 말이에요. 얘가 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세무조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요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단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니까 세법상 토지는 바르게 해결되었지만 2월 잉여금을 삭제해야 되죠. 그래서 또 세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토지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고요. 얘를 빼고 얘를 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얘를 빼고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세무조정을 안 하죠. 비용이니까. 얘만 세무조정이 일어나죠. 얘가 뭐가 된다? 기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못 풉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푼다. 어렵다. 왜? 일단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저라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해설은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문제가 이렇게 안에 내부에 한 5개나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6개 나오면 딱 봐도 그거죠. 한 개당 1점씩. 뭐 1점 정도 날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환부이자 이런 거 있죠.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되지만 자주 나오는 애들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당기분 법인세와 법인세는 경비 인정이 안 돼요. 얘는 송금 불산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뭐 써야 된다?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다. 외워도 좋을 만큼 법인세 비용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므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 준다. 필기하고 있죠? 이건 필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3월 5일 구입한 지금은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도 뒤에 가면 갈수록 반복적이에요. 제가 이 문제는 책에 있는 거 다 들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반복적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4,500원. 일단은 지금 장부상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3천만 원을 4,500만 원 증액했으니까 1,500만 원 증액시켰겠죠. 그래 놓고는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 썼겠죠.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거는 앞서서 한번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했지? 뭐 어디서 했어요.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네 세금 낼래? 하지마 이런 거 공개하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조정이 되죠. 세무조정이 야 그러면 얘 없애야 되죠. 그럼 얘 어디로 가면 돼? 대변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 얘 없애야 되죠. 차변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세무조정이 뭐냐면 세무조정이 자본이니까 기타라고 세무조정을 하고 얘는 자산이니까 뭘로 처리하면 되죠?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거를 이중 세무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요구기는 뭐냐면 송금 불산이 얘가 입금 맞죠? 여기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이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송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개당되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뭐죠? 일단 우리 분류를 뭐로 하냐면 얘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내가 내 주식을 사서 차익을 발생시키고 판 거잖아요. 실제적인 이익이에요. 법인세법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장부상은 어떻게 잡았냐면 장부상 자기 주식을 처분하겠죠. 자기 주식이 아웃되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상 자기 주식이 이제 1,000만 원짜리였는데 1,000만 원짜리였는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300만 원이 들어온 케이스죠. 모양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여기 무엇이 발생되냐면 자기 주식 처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세법에서 봤을 때는 야, 니 이거 세금 내야 돼. 너 이익 받잖아. 이거 이익이야. 세법에서는 현금이라고 분개하고 자기 주식이라고 분개하고 얘를 그냥 말 그대로 표현상 수익이야 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시죠?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발생되냐면
세무 조정이 발생되는 거죠. 세무 조정이 발생됩니다. 얘가 빠지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빠지고 대변에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수익이라고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세무 조정 해야 해요. 안 하잖아요, 맞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이니까 기타라고 처분을 하고 얘는 입금, 산입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당기 손익 계산서상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금액에는 사실은 토지취득세예요. 토지취득세는 뭐죠? 토지죠, 맞죠? 사실은 토지고요. 산재보험 연체료는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맞죠? 가산세, 가산금은 아니지만 연체료는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해석으로 바로 볼게요. 장부에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토지로 처리해야 돼요. 얘는 필요 없고요. 얘는 필요 없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를 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과 공과를 빼고 토지를 인해야 되는 거죠. 맞죠? 토지는 자산이니까 얘를 뭐로 처리한다?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자 수익 중에는 단기 초에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만기 보유 증권 어쩌고저쩌고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내가 이렇게 더 증액을 시켰지만 이자 수익으로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금주의라고 했잖아요. 현금주의니까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건 뭐냐면 실제 들어온 현금 8만 원만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갔던 요 15,030원어치는 임의로 스스로 올린 거예요. 요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를 뺍니다. 만기 보유증권 뺍니다. 만기 보유증권 빼면 얘는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이죠. 자산은 뭘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 수익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없애야 되죠. 근데 수익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송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이제 나왔던 문제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시간 먼저 드릴게요.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를 임원이 사택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사택은 직원을 위한 거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350만 원어치는 이 임원이 먹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를 처리했고 소액주주의 임원은 괜찮아요. 소액주주의 임원은 직원으로 봐요, 그냥. 그래서 그 사택의 유지비에는 복리후생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고요. 인마가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주이기도 하고 임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맞죠? 그럴 때는 제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임원일 때는 상여이고요. 기타일 때는 기사이고 주주일 때는 배당인데 밑에서 위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상여 처분하는 것이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은 아니에요. 지금 주주이기도 한 임원이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송금불산입, 사택유지비, 상여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 설명해놨죠,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상장된 유가증권을 7,500, 이것이 그때 제가 뭐랬냐면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 맞죠? 저가 매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입금 산입, 그 다음 얘가 잘 틀리거든요.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처분한다. 아마 밑에 해설되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부터 무엇을, 이거 잘 나와요. 이 문제 잘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8,500만 원짜리를 얼마짜리에 샀다? 7,500만 원. 이게 딱 차이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입금산이 유보 발생. 언제 추인하냐고요? 유가증권 매각할 때. 정답은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볼게요. 업무용 화물차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경비 처리했죠? 얘는 경비 처리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수익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 얘입니다. 근데 환급금을 무엇으로 처리했죠?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맞는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얘는 오케이입니다. 얘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환부 이자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입금 불산입 환부 이자는 기타로 처분한다. 맞죠? 그래서 기타. 그래서 금액이 26,000원만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이게 자동차세가 아니라 법인세라고 한다면 얘는 입금 불산입 42만 6천 원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얘는 수익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환부 이자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와요. 환부 이자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환부 이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가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한 문제씩이에요. 한 페이지 한 문제씩. 지금 요것도 또 해보세요. 자, 탑 오픈하겠습니다. 요 2천만 원과 1,500만 원이 저가 매입이에요. 저가 매입. 저가로 매수했고, 개인에게 상장 주식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수하게 되면 그 차이 500만 원에 대해서 입금산이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한다. 자주 나오고 있죠? 자,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했던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요렇게 저가라면 이렇게 할게요. 요 옥수 이렇게 얘는 오케이 이렇게 얘만 세무 조정을 하는데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세법상으로는 세금과 공과 했으나 세법에서는 토지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보내고 얘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토지고 얘가 세금과 공과가 되는데 얘는 비용이니까 조정하지 않는다. 맞죠? 토지니까 얘가 뭐가 된다? 유보 발생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조정이에요. 요게 조정이에요. 산재보험 연체료는 오케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법인세는 경비 인정이 안 되죠. 법인세는 경비 인정이 안 되죠. 법인세 추가 납부분을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그냥 감으로 하면 돼요. 그냥 이거 경비 아니잖아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여기죠. 송금 불산입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기사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아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시험에 대한 채점 기준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다. 이제부터 좀 반복적일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이런 문제는 공식을 외워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얘가 매도 가능 증권 200이라고 적었을 거고, 몇 평이 200이라고 적겠지, 뭐 이런 거죠. 맞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계 없음이 돼야 되고요. 얘를 빼고 해서 없애버리면 되죠. 매평이 왼쪽에 들어가니까 얘는 자본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타라고 처분을 해야 되고, 얘는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쪽은 뭐냐면 송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입금산입이 되죠. 입금산입 이렇게 처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비워놨었나 보네. 맞죠? 이렇게 처분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했죠? 한번 해보세요. 얘는 느낌으로 풀면 돼요. 법인세는 경비 인정이 안 되니까 송금불산입 시켜줘야 되죠, 그냥. 그래서 얘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써도 되고, 법인세 초과 납부분 이렇게 써도 되고, 쓰고 얘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빨리 넘어갔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요것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얘는 환부이자죠. 환부이자. 국세 환급에서 추가로 줬던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부이자 느낌이니까 여기에 기타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므로 외우죠. 자, 다음 문제. 요것도 한번 해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통 위반 범칙금은 느낌상 송금불산입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가서 송금불산입 여기 처리하고, 얘는 뭐다? 국가가 먹었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또 지금 세 번째 만나는 문제죠?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정답은요.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 시가와의 차이 얼마? 40만 원을 입금산입 유보 처분한다. 정답은 이렇게 처분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요것도 한번 해봅니다. 재산세 과원납금 환급금 8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하였다. 오케이. 얘는 세무조정 없고, 얘가 문제죠. 얘가 환부이자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분한다. 이렇게 정답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80만 원은 세무조정이 있으면 안 돼요. 43,000원 부분이 환부이자는 무조건 이렇게 처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비용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는데 얘가 법인세 부분이래요. 느낌으로 가면 되죠.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쓰고 법인세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추가 납부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거 똑같은 문제네요. 해봅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잡익 안에 67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인세가 돌아온 거죠. 법인세가 돌아오면 법인세는 경비가 아닌데 돌아오면 수익으로도 안 보아야 되는데 잡익으로 잡혀 있잖아요. 맞죠?
얘가 입금불산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금불산 여기죠. 입금불산입이 되어야 한다. 정답은 이렇게, 아이고. 자,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불산입 쪽에는 유보 아니면 기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이쪽은 유보 아니면 기타. 자, 다음 문제.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세무 조정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취득세를 세금과 고가로 처리하였다 해서 전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추정을 해줘야 돼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라고 처리하는 것이 맞으므로 세금과 공가를 빼고 토지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세무조정이 일어났냐면 세금과 공가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맞죠? 토지에 대해서만 유보 발생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지. 무엇으로 여기가 입금산입으로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했겠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회계 처리 뭐저저저 숫자 다 필요 없어요. 토지가 내 손에서 떠났죠.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됐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추인하면 정답이 돼요. 어떠한 식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제가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그냥 토지 내보내면 돼요. 장부에서 똑바로 작성했을 경우 또는 토지가 내 손에서 떠났을 경우에는 그냥 추인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92만 원어치만 추인하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요렇게가 정답이 들어가요. 되게 간단해요. 단 주의할 점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감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장부에서 해결이 되면 추인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 붕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 붕괴랑 상관이 없어요. 토지가 나갔다. 끝. 그냥 갖고 있던 유보 잔액을 다 떨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잘 틀릴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자, 다음 문제. 자, 요것도 해봅니다. 힌트.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자 수익은 내년치에 대한 것을 내년에 받고 올해는 발생주의에 따라 200만 원 인식했지만 돈 받은 건 아니죠. 받은 것을 안 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년에 받으면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겠다. 맞죠?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보 발생. 회사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자 수익이라는 부분을 이제 인식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로 받아야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느낌으로 풀어볼까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맞죠? 입금 불산입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매각할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처분하면 돼요. 이렇게 느낌으로 푸는 것이 저는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나 이제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맞죠? 매도 가능 증권 2개 붙고 얘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따로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 세무 조정을.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또죠? 한번 해봅니다. 똑같은 문제죠.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법인세는 누구 거다? 기타 사의 일출 정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죠.
설명이 잘못됐죠? 법인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얘가 환급받았으면 입금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법인세라고 잘못 봤네. 그래서 얘는 기타로 처분을 합니다. 기사가 아니라. 나 법인세로 잘못 봤네. 법인세에 대한 환급받은 부분이죠. 경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지금 감가상각비 1,500만 원에 감가상각 범위액은 2천만 원이다 라는 말은 감가상각비 범위 한도가 2천만 원인데 회사는 얼마만큼 비용 처리했냐라면 이만큼 1,500만 원어치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였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무엇이 발생됐냐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죠. 이만큼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데 전기에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죠. 이만큼 더 추인하면 되죠. 그래서 송금산입 하면 되고 대신 얘를 추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유보 감소라고 해야 되겠죠. 맞죠? 유보 감소. 유보 감소 부분을 조심해서 입력하시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는 제가 설명 바로 할게요. 국고보조금 1,000만 원,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얘를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얘가 상환 의무가 없을 때는 얘를 이익으로 봐셔요. 이익으로 봐야 돼서 밑에 해석을 해놨죠. 제가 상환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인식하나 상환 의무가 없을 때는 입금 산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서는 현금, 국고보조금, 자본조정 이렇게 자본조정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현금과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 얘를 넣어야 되겠죠. 얘를 빼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의 자본조정이 빠지면 얘는 뭐라고 처분한다? 기타라고 처분하고 국고보조금 수익은 세무조정이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이쪽에 입금산입 기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처음 보는 문제죠? 이렇게 처분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본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장부상 이렇게 적었어요. 장부상 이렇게 적었는데 세법상은 이런 거죠. 야, 니 지금 장기 차입금 줄고 대변에 자본금 한 거 맞는데 이거 니 수익이잖아. 그냥 수익이잖아. 수익이잖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니 수익으로 세금 내 이 말입니다. 얘를 수익을 넣고 얘를 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무조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 맞죠? 얘가 자본이니까 뭘로 처분한다? 기타라고 처분해야 되고 얘는 수익이잖아. 맞죠? 수익은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금 산입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얘가 정답이에요. 밑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밑에 거 좀 너무 촘촘하게 해놔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요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바로 할게요.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 수선비는 차량 유지비 쓰면 안 되잖아. 맞죠? 그냥 답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소득처분 뭘로 하셨어요? 대표이사니까 상여. 그렇죠? 상여. 그래서 차량 유지비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상여. 상여. 이런 거 유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상여.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끝나네. 자, 풀어보겠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뭐죠? 토지죠.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라 뭐다? 토지죠. 맞죠? 세금과 공가는 비용이니까 안 하고 세무정이 일어나지 않고 얘는 유보 발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요거 좀 좋은 말이죠. 매각할 때 주의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관련된 거 가져왔고요. 우리 지금 역으로 좀 풀어볼게요. 시간 되는 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켜져 있습니까? 513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9150입니다. 513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9150입니다. 지금부터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점이니까 6개죠.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딱 6개죠. 맞죠? 자, 지금부터 답을 입력하면서 기록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제 이거 해볼게요. 요렇게 문제가 나와요. 얘가 부분 점수가 있겠죠. 답이 요거는 뭐죠? 법인세가 송금이 아닌데 환급받으면 입금도 아니죠. 맞죠? 얘는 입금 불산입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니까 얘는 기타. 입금 불산입이 오른쪽이라서 그냥 기타. 대주주와 임원이 섞여 있죠. 그러면 뭐가 우선권이냐면 임원이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사택을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뭐로 처분한다? 송금 불산입 상여. 임원의 퇴직급여 초과한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 못 받았겠죠? 송금 불산입 누가 먹은 거야? 누가 먹었다고 하기보다는 임원의 한도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얘는 상여 이렇게 처분합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수익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냥 수익으로 보니까 입금 산입하면 됩니다. 단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이니까 기타로 처분하고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으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매도가는 증권 유보 발생이라고 시켜놓고 반대편에는 다시 입금 산입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기타. 얘는 이중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했던 이야기고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이고 기타 사유출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험 칠 때 입력할 때 오른쪽 왼쪽 이게 헷갈려요. 실제 입력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으로 좀 좁고 입력하는 게 좋아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적냐고요? 송금 불산입이 입금 산입이니까 이렇게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이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고 얘도 이렇게 그어주고 얘도 이렇게 그어주고 얘는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가시죠?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좋아요. 짝대기 이렇게 긋고 제가 답지 입력한 거를 보면 이렇게 답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이쪽에 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법인세 환급 요 두 개랑 매도가는 증권 요거랑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글자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F6 누르고 쭉 입력해도 되고, 근데 아까 자기주식 이런 거 다 그냥 치면 자동으로 딱 돼요. 맞죠? 자동으로 되니까 혹시나 내가 요 부분 틀리더라도 뭐 어느 정도 해지는 될 것이라고 하실 때 다 깔아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